그러면은 아마 야 판도나 나 이제 자전거 시작하는데 내가 뭘 한다고 어떤 사양을 바꿔달라고 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텐데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되면서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시거나 혹은 기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새로 구입하실 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존에 현실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의 유형을 보면요, 10분이 자전거를 구입하러 오셨을 때 그 중에 9분 정도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할인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용품을 많이 껴줘라,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들을 사실 자전거 매장 점주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예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최저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용품을 나열해 드리면 돼요. 아마 제 매장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이 굉장히 작아요. 매장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월 고정 지출 비용이 작다는 겁니다. 또 그 월 고정 지출 비용이 작다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할인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마진 덜 먹고 드리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할인가나 서비스 용품만 보시면은 자전거 매장 점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저는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구입자, 그러니까 라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마 야 그렇다고 정가에 사는 게 그럼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형님들 계실 텐데, 제가 조언 드릴 부분은요, 당장 싸게 사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흥정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좋은 흥정 방법이 뭐냐면요, 기존에 기성품 완성된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사양을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사양으로 변경해서 구입을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마 야 판도나 나 이제 자전거 시작하는데 내가 뭘 한다고 어떤 사양을 바꿔달라고 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정도면 거의 예언가 수준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사양들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자전거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기존에 손님들이 이런 완성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바꾸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첫 번째로 기어비예요. 기어비. 아무래도 언덕을 좀 몇 번 타보시면은 기어비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완성 자전거에는 보통 11에 28T 혹은 요즘에는 11에 30T 이런 스펙으로 기어가 들어가는데, 이런 기어를 11에 34T, 뭐 11에 32T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또 들여갖고 변경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기존에 달려있던 부품은 매장 점주한테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고, 본인은 뒷변속기를 롱케이지, 그러니까 뒤에 더 큰 스프라켓을 장착할 수 있는 변속기로 교체를 하고, 뒤에 기어는 언덕도 쉽게 올라가실 수 있는 11에 34T 정도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체 방법은 보통 로드바이크 기준으로 해서 알루미늄 프레임, 카본 프레임, 그리고 105 구동계 구성 정도의 자전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흥정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또 안 된다 하시는 점주분들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문용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들어가요. 이유는 생산 단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부품들은 좀 저가형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구입하시는 점주분한테 스위스 스타 패드나 좀 더 고가형 굉장히 제동이 잘 되는 패드로 교체를 해달라고 흥정을 하시면은 이 부분도 아마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처음에 기존 완성차에 달려있는 안장 같은 경우는 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좀 안장이 불편한 안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안장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하게 입문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폭이 조금 더 넓은 안장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욕심을 내야 되는데 보통 입문용 로드 자전거들 타이어가 굉장히 안 좋은 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펑크 방지 벨트가 안 들어가서 펑크에도 좀 취약하고 아무래도 컴파운드가 좀 좋지 못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립력이 좋지 못해서 심한 커브길에 슬릭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드바이크 기준으로 슈발베 루가노나 혹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벨로토 팬텀 정도로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MTB 타시는 형님들이 야, 로드만 편해하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MTB 부분도 당연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MTB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입문용 기준으로 해갖고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시마노가 아닌 대만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대만제가 되게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기본 문제거든요. 풀세트 그리고 실내의 시마노,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정도는 시마노 유압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흥정을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유압으로 좀 교체를 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 흥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입문용 MTB나 보통 MTB 같은 경우 원래 MTB라는 게 산악 자전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어가 산악이나 심한 비포장을 달리라고 트레드가 굉장히 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전거 도로나 혹은 기껏해야 약간의 비포장 임도를 좀 탈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트레드가 심하지 않은 세미 슬릭 타이어나 혹은 슈발베 마라톤 같은 도로용 타이어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자전거 나가는 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우선 좋은 흥정 방법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는 형님들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자전거 구입할 때 당장 할인가나 서비스 용품보다는 더 큰 걸 노려라,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